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지구 온난화를 넘어선 지구 열대화의 시대. 지구의 허파로 불리던 아마존강은 100년 만에 말라버렸고 아프리카 리비아에선 열대성 폭풍이 전례 없는 대홍수를 불러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역대급 폭염으로 최악의 가뭄과 폭우가 잇따라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는데 한쪽에서 사막화가 일어난 그런 극한 기상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2배, 3배가 아니라 4배, 8배 갈 수도 있는. 물이 부족하면 가뭄이 들고 넘치면 홍수가 됩니다. 물이 불러온 재난의 양극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요. 기후위기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들의 조를 편성을 해서 혹시 모를 사고나 이제 비상 상황을 대비를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물 관리에 접목. 국가물안부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디지털 물 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K-워터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대전. 산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에 물 관리를 책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점차 이제 남하하는 형태로 가다가 지금은 좀 더 남쪽으로 쳐졌습니다. 경남, 경남으로 한 10mm 내외 정도, 충청 쪽으로 한 대전 쪽으로 5mm 미만 이렇게 이따 강수량 예상됩니다. 다음 강수량 매일 오전 9시 반에 시작하는 기상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내외 기상 자료를 분석해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고 전 직원이 상황을 공유하는데요. 특히 신경 쓰는 건 강수량 예측입니다. 물 관리는 결국에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희 기상 중에서도 강수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홍수기는 아니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동성이 커지면서 언제 어디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번 겨울만 해도 이례적인 강수량으로 직원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겨울비치고는 좀 많은 양이 되겠는지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워낙 그런 좀 발달해서 들어오는 형태들이 많고 또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강우대가 좀 더 처지냐, 좀 더 발달해 들어오냐에 따라서 강수량은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위가 높은 데들은 좀 위에서 강우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브리핑이 끝나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물관리 종합 상황실. 전국의 댐, 보 등 54개 수자원 시설을 총괄하는 국내 물관리 컨트롤 타워입니다. 물관리 업무에는 물을 공급하는 업무가 있고 또 홍수를 방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물 공급하는 업무들도 하고 있고요. 또 홍수기를 대비를 해서 홍수기 때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 조사한다든지 대응책을 미리 검토한다든지 이제 그리고 모의 훈련을 통해서 홍수기 때 이제 대응력을 좀 높이는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상황실은 24시간 상시 가동되는데요.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주요 댐들의 수위와 저수량, 저수율 지표가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와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댐 개방 시기와 방류량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건기에는 물이 어느 정도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고 또한 홍수기 때에는 너무 많은 물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녹조라든지 하천의 어떤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질 부분들도 수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상황실은 늘 비상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하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특히 댐의 수분 개방은 늘 어려운 과제입니다. 폭우 예보가 있다고 해서 마냥 방류량을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하천 하류의 침수 피해는 물론 가뭄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라는 게 대기에서만 일어나는 걸 볼 게 아니라 해양이나 육상이라든지 뭐 빙하,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이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댐이 있어도 이게 비가 더 올지 들어올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이걸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댐의 용량을 초과해서 비가 오는데 문을 안 열었다. 그럼 댐이 넘칠 수 있거든요. 넘치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대재앙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열지 닫을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기예보를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내일은 비가 30mm에서 200mm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30에서 200은 7배 차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물 관리의 핵심은 보다 철저한 상황 분석과 정확한 미래 기상 예측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선 디지털 트윈으로 그 돌파구를 찾았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의 모습을 가상 공간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현실의 정보가 실시간 연동되기 때문에 모의 실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으로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정보를 운영자,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니까 당연히 무언가 작업을 할 때 효율성은 높아지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겠죠. 주로 제조업에서 쓰이던 이 첨단 기술은 현재 의료,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지난 2021년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금강에 이제 위치한 대청댐이고요. 이제 대청댐에 이제 강우가 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순식간에 금강 대청댐의 수위가 변합니다. 이렇게 기상 정보를 입력해 시뮬레이션만 실행하면 3D 지도에 하천 예상 수위와 침수 위험 지역이 표시되는데요. 과거 홍수를 재현해 재발 방지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홍수가 발생했던 사상을 저희들이 재현을 해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올려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교량하고 제방을 따라서 이렇게 수위가 이게 차오르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방의 이제 위험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이렇게 알람도 이제 뜨고 거기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점차적으로 이제 제방을 원료를 해서 이제 홍수가 이제 범람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댐의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수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댐의 수위와 유입량, 방류량 같은 물 관리 정보를 한눈에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댐 수문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이 보다 쉬워진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현장을 많이 돌아야 될 상황들을 디지털로 다 확인하고 CCTV로도 바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현장의 상황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류에 대한 부분을 예측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사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직원들의 업무 효율은 물론 홍수 피해에 대한 예측 정확성도 올라갔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디지털 쪽에서 많은 서포트가 되고는 있지만 기상의 어떤 정확성을 많은 부분을 사실 담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이 있음으로 해서 기상 분석을 할 때 예보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라면은 보다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장과 연계되지 않으면 디지털 트윈도 반쪽짜리 기술일 뿐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세종의 한 캠핑장. 홍수기를 대비해 직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됐을 때 잠기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물관리 의사결정을, 댐 방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오늘 측량도 하고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서 같이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 정보 시스템 장비로 하천 수위가 얼마나 높아져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무피해를 내기 위해서 이 수위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방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이쪽 지점에 물이 넘치는 지점에 수위를 높이를 재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전에 사용하던 광파기보다 간편하면서 정확도는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지점의 현재 요 GPS 측량 끝에 부분에 해수면 기준으로 높이를 좀 측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 직원들이 일일이 카메라로 촬영하던 것도 이젠 드론이 대신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실시간 동기화됩니다. 여기서 측정됐던 이 지점의 높이 정보들은 저희들이 이제 제약사항 DB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물관리 분석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이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곳이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섭던 겨울 날씨가 조금씩 온화해질수록 직원들의 긴장감은 높아집니다. 홍수기의 시작인 5월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의 현황입니다. 태풍과 호우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대부분인 걸 알 수 있는데요. 3조 9천억가량의 전체 피해액 중 약 3조 6천억 원, 무려 93%에 육박합니다. 물 관련 재해가 큰 만큼 홍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일사불란해집니다. 국가재난 상황을 상징하는 민방위 옷까지 갖춰 입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홍수대응 모의훈련 상황으로 댐 홍수조절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로 가상의 홍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모의훈련인데요. 현재 매우 강급의 태풍으로서 시속 20km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는 오늘 오전 제주 남쪽, 오늘 15시경 부산 인근을 통과하며 밤에 동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전 상황처럼 비상시 수행하는 업무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합니다. 홍수기를 대비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해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는데요. 주요 안건도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 지 올해가 이제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실시간 데이터를 본 디지털 트윈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다 더 과학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엔 인공위성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이곳에선 35개의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 한반도에 있는 수자원과 물 관련 재해를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지금 이 영상들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관측할 수 있는 위성들이 지나가는 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35개의 위성 중에 35개 위성이 어느 루트를 따라서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위성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으로 한반도는 물론 지구 전체를 광범위하게 촬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관측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위성 정보는 한 번 영상을 찍게 되면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찍을 수가 있어서 계측이 되지 않는 지역이 없이
관측을 해서 객관적인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에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 최초로 수자원 전용 영상 레이더 위성을 개발 중인데요. 기존 광학 위성과 달리 태양광이 필요 없는 게 특징입니다. 악천 후에도 지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련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자원 위성은 저희가 25년 발사를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위성의 경우에는 500kg 정도 되는 중형급 위성이고요. 그 안에 시밴드 영상 레이더라는 센서가 탑재되는 그런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던 위성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계 최초의 중형급 시밴드 영상 레이더 위성을 개발한다라고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센터에서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자원 시설은 임진강에 있는 군남댐입니다. 강 유역의 절반 이상이 이북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상류에 있는 댐을 예고 없이 방류하면 하천 유량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성 개발은 물론 시범 운영 중이던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플랫폼에 접속하자 댐 수위, 우량 등 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특히 경보국 연계 기능이 핵심인데요. 실제로 방류했을 때 경보국에서 이제 경보를 하면 이게 바로 표시가 되니까 근무자들이 실수 없이 경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겠네요. 좋은 기능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도입 전이지만 벌써부터 현장 직원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군남댐은 저희 강우랑 상관없이 사실 북측에 이제 방류만 가지고 홍수가 나는 그런 특이한 이제 형태의 댐입니다. 하류 쪽에 갑자기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대피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피를 어디를 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는 이제 뭐 계도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거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홍수기를 대비하는 군남댐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시설 점검은 필수인데요. 특히 댐에 있는 총 13개의 수문은 주간, 월간, 반기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예, 저희 총 여기 군남댐에는 13개의 수문이 있고요. 그중 수문 하나를 들어올리는 요 권양기 지금 실에 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의 요 수문의 무게가 한 20-3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요 모터 하나가 20-30톤 정도를 들어올리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댐의 수온, 수위 같은 물 관리 상태부터 수문을 개방할 때 쓰는 권양기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북한에서 방류 계획을 저희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방류하는 게 아니라 무단 방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홍수기 때 대비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앞으로 미래에 더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해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연계될 경보시설 점검도 필수입니다. 과거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해 인명피해도 있었던 만큼 수시 점검합니다. 경보국 시험방송 볼륨 10으로 방송 실행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군남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홍수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방송입니다. 저희가 2009년에 북한 무단 방류로 인해서 발생됐던 수해 사고 이후에 저희가 더욱더 강화된 경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주민분들께서 행락객들이나 다 이제 진입하시는 구간, 그런 위험한 구간에 한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대피하시라고 이제 안내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미래 예측은 현장에서 얻은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만큼 이용자의 기술 이해가 중요한데요.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이론 강의뿐 아니라 실습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그걸 다시 이제 현실 세계에 반영을 하죠. 굉장히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는 만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 위주로 익힙니다. 붓기를 좀 재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쪽에 한번 조금 해볼게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최저들이 여기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구현돼 있어서 좀 많이 신기했고 향후 제 업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향후 활용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가 실 업무에서 적용이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운영 업무에 대처할 수 있고 더 한눈에 볼 수 있고 새로이 이 업무를 맡는 친구들한테도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계속 연구하고 저희 연구원과 같이 협업해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AI 기술을 더 적용할 것인지, 또 홍수 예측하는 데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